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운 변동 끝나고 품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분류 배울 거고 용언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품사란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분류를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를 할 때 분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류 기준이 바로 지금 위에서 보이는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일단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때는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형태가 변하는 애들은 가변어라고 부르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들은 불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으로 나눌 때는 용언, 수식언, 체언, 관계언, 독립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 가변어에 해당하는 것은 용언입니다. 자, 그리고 불변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관계언부터 한번 써볼 건데 관계언 중에 딱 하나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를 지금 점선 표시를 해놓은 게 관계어는 서술격 조사 2다. 서술격 조사 2다를 제외한 모든 관계어는 다 불변어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체언도 있고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용언 안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동사는 먹다, 가다, 살다 이런 단어들일 거고 형용사는 예쁘다, 착하다 요런 애들을 형용사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어는 조사 하나입니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주로라고 했는데 체언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체언과 조사는 둘이 짝꿍이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명사는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애들 얘기를 하고 명사의 종류에는 자립명사, 의존명사. 일단 이름만 봤을 때는 자립명사는 자립해서 혼자 쓸 수 있는 명사겠고 의존명사는 무언가에 기대어서 의존해서 쓸 수 있는 명사겠죠. 자세한 거는 뒤에서 하나씩 볼 때 다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는 명사 앞에 대자가 붙었는데 여기서 대는 대신해준다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는 숫자랑 관련된 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는 수식한다는 말은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체언을 꾸미냐 용언을 꾸미냐에 따라서 둘로 나뉘는데 체언을 꾸미는 애는 관형사, 주로 용언을 꾸미고 체언,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처럼 여러 가지를 다 꾸밀 수 있는 애들은 부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 없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애는 감탄사예요. 자, 자세한 거는 뒤에서 또 하나씩 보겠지만 일단은 요 큰 틀을 조금 외워놓고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따로 외우는 시간을 가지고 뒤에 이어지는 강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을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눴네요. 결국 품사 문제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 만 어디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면 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만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붙어 있고 꽃 뒤에 붙어 있죠. 우리는 대명사고 꽃은 명사거든요. 대명사나 명사는 체언이라고 하죠. 체언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 애들을 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조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를 빼고는 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루었다와 그리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이루었다 같은 경우는 이루고, 이루며, 이루니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어죠. 그린 같은 경우도 그린이라고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려서 등등등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용언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두와 하나는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는 바로 뒤에 나오는 파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예요. 그리고 하나는 봤더니 하나가 지금 르를 꾸민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나는 수사입니다. 수사고 뒤에 있는 르이 조사잖아요. 아까 짝꿍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채연이랑 조사는 짝꿍이에요. 조사 앞에 오는 애들은 채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왔는데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배울 거기는 한데요. 하나나 두나 둘 다 숫자를 나타내는데 왜 두는 관형사라고 하고 하나는 수사라고 하느냐, 그거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같은 경우는 지금 본 것처럼 뒤에 나오는 팔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 관형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뒤에 르이 붙었죠. 조사가 붙었어요. 자, 그 숫자 뒤에 조사가 붙어있다? 그럼 걔는 수사라고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얘는 수사이기 때문에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맞죠? 명사입니다. 5번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뭐뭐 다로 끝나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다 용언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자, 예를 들면 먹다라는 단어만 봐도 다 대신에 먹고, 먹니, 먹어 등등등 뒤에다가 여러 말들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뒤에 붙는 애들을 어미라고 하는데 어미를 바꿔가면서 형태를 바꿔주는 애들이 용언이에요. 그리고 용언 안에는 동사랑 형용사가 있었죠. 동사, 형용사의 분류 기준은 뒤에서 배울 거기는 한데 제일 쉬운 거 하나만 해보면 동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는. 무슨 말이냐? 먹다 같은 경우는 먹는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형용사는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쁘다, 예쁜다 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는이나 니은 붙을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넓다는 널는다 이렇게는 쓸 수가 없고 희미하다도 희미한다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둘 다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형용사이다.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 기억에 따라 나누면 착실한과 이다는 가변어이다. 자, 착실한은 기본형 착실하다에서 다를 빼고 니은을 집어넣어서 형태를 변화시킨 가변어이죠. 이다 같은 경우도 이다, 이고, 이니, 이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맞고 2번 니은에 따라 나누면 열과 학생은 채연이다 했습니다. 일단 학생은 명사니까 채연 맞고 열 같은 경우도 예문을 보니까 열 뒤에 에라는 조사가 붙어 있어요. 숫자 뒤에 조사 있으면 걔는 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채연 맞습니다. 3번 니은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언이다. 둘 다 조사죠. 맞습니다. 4번 디귿에 따라 나누면 아홉과 학생은 같은 품사이다 얘기했는데 자, 아홉은 자, 얘도 뒤에 은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앞에 왔던 숫자인 아홉은 수사겠죠. 그래서 아홉은 수사고 학생은 명사입니다. 수사와 명사는 같은 품사라고 볼 수가 없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디귿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실하는 다른 품사이다. 자, 매우는 뒤에 나오는 착실하다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고 착실하는 아까 위에서 봤었죠. 가변어이다 했는데 뭐뭐 다로 끝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 그랬어요. 구분 기준 는다 니은다 해보라 그랬죠. 착실한다 안 되니까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품사이다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깊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죠. 뭐뭐 다로 끝나는 애고 깊는다 이렇게 안 되니까. 깊이 같은 경우는 여기 예문을 보니까 강의 깊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명사예요. 깊이는 왜 형용사가 아닌가? 이거는 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기는 한데, 자, 깊이의 깊이 원래는 형용사였던 거 맞아요. 근데 이 깊에다가 이라는 접사를 붙였어요. 접사는 우리 앞에서 의문 변동할 때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애 중에 하나다. 요 정도로 배웠었단 말이에요. 접사는 실질적인 뜻을 지닌 어근에 앞이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해주고 새로운 단어가 형성이 되면서 품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할 때 깊은 원래 형용사였던 것은 맞지만 이라는 접사가 붙으면서 얘는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이는 명사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선 또 형태 기준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형용사는 가변어고 명사는 불변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 기준으로 나눴을 때도 당연히 틀리겠죠. 자, 1번 땡.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깊다랑 모르다는 깊다 형용사였고 모르다는 모른다 가능하니까 동사입니다. 동사랑 형용사는 두 개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죠. 기능 기준으로 묶었을 때는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호수, 강, 깊이 요거 세 개 다 명사네요. 명사이면서 체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고. 자, 근데 뒤에 누구가 나왔는데 누구는 대명사거든요. 대명사도 뭐예요? 대명사도 체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묶어줬어야 됐죠. 여기다가 이렇게 경계를 그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호수부터 누구까지 다 체언이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2번도 땡. 3번 깊다 모르다 맞고 호수강 깊이 누구까지 맞고 가의 도 같은 경우는 위에 보니까 가 호수 뒤에 붙었고 의는 강 뒤에 붙었고 는 깊이 뒤에 도는 누구 뒤에 다 체언 뒤에 결합하는 조사가 맞네요. 조사는 다 관계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면 되겠고, 자, 이제는 용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타동사랑 자동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자꾸 먹다로 예시를 자꾸 드는데 철수가 밥을 먹다 할 때 밥을이 딱 들어갔죠. 먹다라는 동사는 온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입니다.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거고 자동사 같은 경우는 꽃이 피다 같은 경우처럼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예요. 목적어는 을을 붙는 게 목적어죠. 혹시 잘 모를까봐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을이 꼭 들어가야 되면 타동사, 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면 자동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이 붙을 수 있고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을 수 있고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있는 건 동사입니다. 동사는 이거 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에는 그냥 못 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 선어말 어미랑 관형사형 어미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자, 선어말 어미에도 여기 는이 붙어 있고 관형사형 어미에도 는이 붙어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선어말 어미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어간 어미에 대해서는 잠깐 봤었죠. 먹다라고 했을 때 먹은 어간이었고 다는 어미였죠. 그리고 이 다는 어미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어말 어미라고도 부릅니다. 어미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어말 어미는 단어의 맨 끝에 오는 어미라는 뜻이에요. 먹고라고 해도 이 고도 어말 어미예요. 그럼 선어말 어미는 뭐냐? 어말 어미 앞에 온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이런 말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선어말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뭐냐면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먹다를 가지고 체언을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김밥을 꾸미고 싶다. 그러면 먹은 김밥, 먹는 김밥, 먹을 김밥, 먹던 김밥 이런 식으로 은는 을던을 붙이면 뒤에 나오는 김밥이라는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동사는 이 는을 쓸 수 있고 이 는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시로 예쁘다, 예쁘는다도 이상하고 예쁜다도 이상하죠? 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쁜 꽃은 되지만 예쁘는 꽃은 안 되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로 쓸 때 는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던졌다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적절하고 2번 니은에 박는다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했는데 자 1번이나 2번이나 지금 동작이냐 상태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박는다가 동작 같기도 하고 상태 같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위에 나왔던 구분 방법을 적용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박는다에서 지금 는이 선어말 어미죠. 자리가 선어말 어미 는이 쓰였단 말이에요. 선어말 어미 는이 쓰일 수 있는 애는 뭐다? 동사다. 그래서 박는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추가로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밝다는 형용사인 애도 있고 동사인 애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색이 참 밝다 했어요. 내가 흰색 옷을 입고 와서 색이 참 밝다 했을 때는 이건 형용사예요. 색이 참 밝는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동사로 쓰일 때는 지금 니은에서 본 것 같은 뜻으로 쓰일 때는 동사로 쓰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날이 밝는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3번 아느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했으므로 동사이다. 아느는 알다의 알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서 뒤에 붙은 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는이 관형사형 어미인 거고 그 과정에서 리을은 탈락을 한 거예요. 어쨌거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면 동사죠. 4번 입어라 명령형 어미 어라 결합하면 동사라고 했고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하면 동사인데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맞죠? 정답은 2번. 앞에서 설명했던 거 뒤에서 한 번 더 나왔죠.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분이 되고 선어말 어미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말 어미는 필수입니다. 어간은 형태가 고정된 부분, 어말 어미는 끝자리에 들어가는 어미이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눌 수가 있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들어가고 시제나 높임을 나타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둘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둘 이상이 오는 거 하나만 볼까요? 예를 들면 가시겠다 같은 경우 가가 어간, 다가 어말 어미, 그리고 시랑 get이 두 개가 다 선어말 어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말어미 종류에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밑에 문제에도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 자체를 딱 끝내야 돼요.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걸로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애들. 가, 다 할 때 다라든지 가니 할 때 니라든지
가는구나 할 때 구나라든지 이런 애들이 종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는 학생이고 B는 이렇게 이어질 때 뒤에 붙는 요 고 요런 애가 연결어미입니다. 전성어미는 앞에서 봤던 관형사형 어미 있잖아요. 관형사형 어미가 전성어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쓰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도 불러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아까 먹은 김밥 이렇게 했을 때 김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은 할 때 은 같은 경우는 용언을 관형사인 것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있고 명사형도 있고 부사형도 있고 등등등 있어요. 자, 문제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볼게요. 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뉘고 어말어미는 종결, 연결, 전성어미로 나뉘고 선어말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말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 봤던 내용입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보니까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심다가 기본형이죠. 앞에 심이 어간이고 맨 끝에 구나가 어말어미 삐고 그 앞에 쓰인 어시 선어말어미가 되겠죠. 자, 니은 청소하는 의 기본형은 청소하다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까지가 어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어간. 그럼 끝에 붙은 느는 어말어미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먹었겠니의 기본형은 먹다입니다. 앞에 먹이 어간이고 맨 끝에 니가 어말어미겠고 그 앞에 붙은 겟 두 개 다 선어말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일근의 기본형은 일다죠. 다 빼고 일이 어간이 되고 뒤에 붙은 은은 삐겠죠. 그 다음에 미음 불겠지만 기본형이 불다니까 불이 어간. 맨 끝에 오는 지만이 어말어미, 그 앞에 오는 겟이 선어말어미. 자, 1번 기억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시 A로 쓰였고, 자, 어시 A라는 거는 분석해놨으니까 과거 시제인지만 체크해보면 되죠. 어는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감탄현 종결어미 구나가 B로 쓰였다. 적절합니다. 2번 니은의 A는 없고 맞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청소하는 할 때 는이 붙어서 뒤에 붙은 I를 꾸며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맞고 그 다음에 청소하다는 동사죠. 청소하는 I 하면은 현재 시제이고 그래서 2번도 적절. 자, 그 다음에 3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맞고 주체 의지를 나타내는 ge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먹었겠니? 했을 때 get이 그 친구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get은 의지를 나타낼 때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하거나 단순히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추측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의지라고 볼 수는 없고 의지로 쓰이는 경우는 나는 반드시 이번에 성적을 올리겠다 할 때 get 같은 경우가 의지거든요. 여기서는 의지는 아니고 정답은 3번. 의문형 종결어미 니는 맞죠? 자, 리을도 보면 A는 없고 맞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쓰였다. 내가 이미 읽었다. 과거 시제 맞고 읽으니 책을 꾸미고 있으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주말에 바람이 불 것 같다라는 추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get은 추측 맞고 그 다음에 대등적 연결어미 지만이 B로 쓰였다. 얘도 맞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에는 뭐뭐고, 뭐뭐며처럼 나열할 때 쓰는 애도 있고 뭐뭐지만, 뭐뭐나 같이 대조를 나타내는 애들도 다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42번 볼게요. 어말어미를 구분을 했습니다. 문장을 끝맺어주는 기능을 하는 종결어미, 연결을 해주는 연결어미,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해주는 전성어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도착했겠구나 하고 문장 끝났죠. 그러면 종결어미입니다. 1번 적절.
2번 어디 갔다 오시지 할 때 지도 문장 끝났죠. 그러니까 종결어미 맞고, 그다음에 3번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 이유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요거는 디귿에 해당을 해야 된다. 먹었으나 요 은하 같은 경우가 아까 41번에서 얘기해줬던 은하 같은 경우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먹지 않았다. 앞, 뒤가 서로 대조되는 거죠. 대조되면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운동하기에 쓰인 기는 운동하다 같은 경우는 원래 동사인데 여기에 기가 붙으면 마치 명사인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이거든요. 그래서 디귿에 해당한다. 적절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네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서 서술어 역할을 주로 한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한다. 어간과 어미는 홀로 쓰일 수 없어서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을 해주어야 한다. 활용할 때 일부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음운 변동할 때도 배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는 단어 끝에 오는 어미이고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다. 그래서 배웠던 거 어간과 어미가 있고 어말어미는 이렇게 끝에 붙는 애들 반드시 필요하네.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붙는 애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는 애들. 자, 어말어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네요. 종결어미는 다처럼 문장 자체를 종결시켜버리는 거. 연결어미는 앞뒷말을 연결하는 거. 전성어미는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 주의할 거는 다른 품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품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은, 는, 을 같은 경우는 관형사처럼,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란 얘기죠. 개나 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고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선어말어미는 높임이나 시제를 나타낼 때 쓰고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시에 여러 개 쓰일 수도 있다. 시는 높임을 나타내주고 니은, 겟, 엇은 시제를 나타내줍니다. 자, 43번 볼게요. 1번 용어는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했다. 아니죠. 뒤에 결합한 거죠. 2번 어간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이 문단 첫 문장이 지금 두 문제로 다 나온 거예요. 홀로 쓸 수 없고 어간 뒤에 결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 어간이라고 부르죠. 4번 어말어미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어말어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선어말어미는 두 개가 쓸 수도 있다. 정답. 자, 44번 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니까 아니는 기본 형태가 알이죠. 여기에 니가 결합을 하면서 리을이 탈락한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어간 마시세 종결어미 군화가 결합해서 종결하고 있다. 맞죠? 군화 붙어서 문장 끝났죠? 느낌표 쓰고. 3번 어간 높 뒤에 연결어미 고를 결합해서 앞뒤 문장을 연결을 잘 했습니다. 맞고. 4번 아침에 뜨는 해를 봐 라고 했는데 뜨는은 뒤에 나오는 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느는 관형사처럼 쓰이게 한다고 아예 답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처럼이 아니라 관형사처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어간 먹 어말어미 다 선어말어미 엇 쓰였네요. 그리고 엇은 과거 시제 나타내니까 5번도 적절합니다. 다음 것도 용언의 활용이랑 관련이 되네요. 자,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 설명해줬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해서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 자, 어미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고 어말어미는 맨 뒤에,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나타납니다. 어간을 X, 선어말어미를 Y, 어말어미를 G라고 할 때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뉘고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고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연결어미는 나열, 대조로 이어주는 건 대등적 연결어미, 원인이나 조건은 종속적 연결어미,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건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서술성을 유지하면서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앞에서도 쌤이 한번 얘기해줬는데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걔가 관형사인 건 아니에요. 걔는 여전히 용언이고 서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다른 품사인 것처럼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명사형이나 관형사형 같은 것들 있고, 그다음에 선어말어미는 높임이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네요. 자, 끝내겠습니다.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끝내다가 어간이죠. 얘가 X. 씁니다가 어말어미. 그 앞에 붙은 get이 선, 어말, 어미, X, Y, Z 다 들어간 거니까 니은이겠죠? 니은에 속하며 맞고, 이때 지는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씁니다가 붙으면 상대방을 높일 수 있겠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준비하기. 준비하까지가 어간. 뒤에 붙은 기가 어말어미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 속하며 맞고, 지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얘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신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들어가다 이기 때문에 들어가까지가 어간. 그 다음에 신은 조금 나눠봐야 돼요. 시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y, g, x, y, g 들어간 니은입니다. 니은에 속하며 맞고, 이때 y는 주체를 높이는 기능 맞죠? 시가 들어가면 높이죠. 4번 개신은 기역에 속하며, 개신도 쪼개보면 개시 플러스 니은이죠. 얘가 x, 얘가 g가 됩니다. 기역에 속하며 맞고, 지는 용언을 관형사처럼 개신이 분을 꾸며주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울렸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울리다죠. 울리, 언, 네 이렇게 되고, x, y, g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에 속하며 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엇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죠. 정답은 5번. 자, 23번 보기의 가 말을 윗글의 AC로 바르게 분류한 것은, 자, 이 A, B, C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두 문장을 이라고 되어 있죠. 문장의 기본적인 요소는 주어랑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대등적 연결어미는 주어 서술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서술어 자리에 연결어미, 나열이나 대조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써요. 그리고 또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B도 앞문장이 뒷문장의 원인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문장 2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나오고 또 주어 서술어 나오는데, 이 앞문장이 뒷문장의 원인이나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C는 문장이 아니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준다 그랬죠. 일단 기본적으로 용언이 2개가 연달아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요거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가랑 다랑 먼저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다부터 한번 보면, 형은 빵을 먹었어. 주어 서술어 있죠? 동생은 주어 과자를 먹었다. 얘는 서술어. 지금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에서 문장 2개 나온 거예요. 문장 2개를 고라고 대등하게 나열하면서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는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가 포함된 문장을 한번 보면 방금 봤던 것처럼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아니죠. 원숭이가라는 주어 하나 있고 먹고 있다가 하나의 서술어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 이유는 뒤에 있는 있다는 뭔가가 진행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먹는 게 진행 중이다 라고 앞에 있는 애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 건 본용언이고 뒤에 거는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일단 지금 보는 것처럼 용언 2개 나왔어요. 용언 1, 용언 2 2개 연달아 나왔을 때 이 용언 2가 앞에 말을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있다 이렇게는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는 뭔가 독립성이 있다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먹다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용언이 진행 중이야 라고 보조해주는 거.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애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보조적 연결어미 C에 들어갈 거고, 아까 다는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였죠.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또 봤어요. 자, 김이 주어 나왔고, 먹어 용언이고, 눅눅해졌다 용언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틀려요.
이런 게 이제는 함정인 건데 요거 다시 꺼내 볼게요. 김이 습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김이 눅눅해졌어요.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합치면서 보니까 김이가 똑같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주어를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눅눅해졌다 앞에 김이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A나 B 중에 하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본용언, 보조용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문장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더니 습기를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눅눅해졌다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원인과 같은 의미로 이어주는 애는 종속적 연결어미이죠. 그래서 나는 종속적 연결어미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라도 보면 우리는 상대편에게 한 꼴을 먹었어. 그래서 여기 주어 서술어가 나왔는데 당황했다도 우리가 당황한 거예요. 얘도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당황했다. 얘도 주어 서술어 두 번씩 나오는 관계고, 그리고 한 꼴을 먹은 것이 원인이 돼서 당황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 그는 겁을 먹었어요. 여기 주어 서술어 나왔어요. 자, 그는 버렸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버렸다는 말이 안 되죠. 여기서의 버렸다는 앞에 나오는 먹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입니다. 그래서 먹어버렸다에 쓰인 어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가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 오늘 강의는 여기 한 번에 다 하기. 오늘 배운 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좀 많고 헷갈리거나 외울 내용도 좀 많으니까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용언 남은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